네, 그러면 지금부터 총 대의원의 공약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대의원의 기호 1번 후보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드러이 피어올라 하나 되는 우리 2024학년도 제40대 연화 총대의원회로 입후보한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이정우, 외국어대학 몽골학 전공 강미재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학생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로 공약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부분 공약입니다. 감사 세칙 개편 전 상임위장단과 함께 세칙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우부들과 가까이에 닿아 있는 각 단과대 상임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세칙과 관련된 의견을 받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를 가지려 합니다. 둘째, 총대의원의 적격심사 기준 개편 추진입니다. 현년도 학생자치기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 학기 이상 대의원으로 활동한 자 또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상임위장단과 협의 후 적격심사 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대의원의 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우분들에게 입후보 폭을 넓혀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칙 발표 이후 추가 세미나 진행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감사 세칙을 서면으로만 이해해야 했던 총무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감사 세칙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감사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 본 세미나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추가 세미나를 통해 1년 동안 진행될 감사 세칙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말씀드리고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넷째, 선거 홍보 다양화입니다. 대면 홍보와 비대면 홍보를 동시 진행하며 SNS 활용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 연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대의원 총회 이후 공약감사 결과 SNS 공유입니다. 공약감사 실시 이후 대의원총회 공약감사 결과를 SNS에 공유하여 대의원총회 참석자만 알 수 있었던 부분을 당국대 모든 학우분들께 공유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 단과대 학생의 공약과 사업에 대한 관심을 두도록 돕겠습니다. 여섯째, 대의원 복지사업 진행입니다. 대의원 간 소통과 단합의 취지로 봉사활동을 포함한 대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의원 간 소통이 적은 점, 대의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본 기획을 통해 대의원의 역할을 상기하고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학생의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우수감사 기획학과 선정을 학기당 2회, 총 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사업 지원 횟수를 늘림으로써 행사의 질을 높이고 학과 행사에 대한 학우분들의 높은 관심도와 즐거움까지 챙길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대의원의 구성원 공개 채용입니다. 총대의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당국대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우분들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분들의 무궁한 잠재력을 일깨우며 연합 총대의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원들을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움으로 하나 되는 당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연화 총대의원회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총 대의원의 기호 2번 후보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당국을 이끄는 옳은 길 제40대 옳은 총대의원회로 2024학년도 총대의원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정 후보자 생명공학대학 의생명공학과 2학번 오민서, 부 후보자 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학번 오나현입니다. 우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대의원회는 당국대학교의 감사와 선거를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굳센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 당국대학교를 옳은 길로 이끌고자 이번 2024학년도 총대의원회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 관련 4가지 공약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감사입니다.
당국대학교의 감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학생회비와 학회비가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관련 정보 공개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감사 실칙과 감사 결과를 SNS에 공유하겠습니다. 감사 설명회 개최입니다. 세칙을 기반으로 한 감사 설명회를 통해 감사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학생의 연계 사업입니다. 우수 감사, 기획 사업을 통해 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의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관련 2가지 공약입니다. 공정한 선거입니다.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대표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입 후보자에 대한 엄중한 적격 심사와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표율 향상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진정한 선거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거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투표 인증 및 독려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의원 관련 2가지 공약입니다. 대의원 선거 홍보입니다. 대의원 선거 홍보지 부착을 통해 학과 학년의 대표인 대의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의원 선거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대의원 복지 향상입니다.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나서 도움을 주시는 대의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대의원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소통 관련 3가지 공약입니다. 대의원 총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투명한 당국대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함 개설입니다. 오픈 채팅방 개설을 통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며 총대의원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정기 일정표 공개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매달 총대의원회의 감사와 행사를 정리한 일정표를 SNS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총대의원의 임원 구성 관련 공약입니다. 당국대학교의 감사와 선거를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총대의원의 임원 구성 또한 옳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인단 내에서 다수의 임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당국대학교를 옳은 길로 이끌겠다는 굳센 마음을 지닌 학우분이라면 누구든 옳은 총대의원회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공개 채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우분들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며 굳세고 옳은 당국대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 사항은 물론이며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학우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당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옳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저희 옳음 총대의원회를 믿고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옳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대의원회 후보자 토론은 전반부 총학생회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제 토론과 공약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총대의원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대의원 관련 복지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수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호 1번 이정우, 강민재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연화총대의원의 정 후보자 이정우입니다. 대의원 복지 관련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대의원회와 대의원은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관계라 생각하였습니다. 기호 1번 연화총대의원회는 이러한 과정 중 하나로 대의원 복지 사업에 대해 생각한 결과 소통이 적다는 점, 대의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대의원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이 행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농촌 봉사활동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려 합니다. 행사 시행 시기는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와 검토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학생처 선생님과 이야기해 본 결과 기획안 제출 시 검토 후 식대와 버스 대절비 일부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여에 있어서는 대의원분들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필수 참여가 아닌 선택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총대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는 연화총대의원회가 나서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대의원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더 나은 복지사업을 위해 무엇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타임테이블에는 대의원 마음의 소리라는 코너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코너를 통해 대의원분들이 총 대의원회에 바라는 바에 대한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복지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목소리를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 종합된 결과를 복지 측면에 적용하여 대의원님들이 원하는 복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호 2번 오민서 모나연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총대의원회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의 부후보자 오나현입니다. 저희가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대의원 관련 복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의원 제휴입니다. 학우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카페, 음식점과 같은 업체와 제휴를 맺어 대의원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신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실현 가능한 방안입니다. 둘째, 대의원 행사입니다. 대의원의 개념, 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행사를 개최해 대의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의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대의원 굿즈 제작입니다. 배지, 볼펜 등과 같은 굿즈를 제작해 단국대학교의 대의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대의원 관련 복지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반론 및 재반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복지 측면에서 대의원 제휴로 카페와 이미 이야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카페인지 그리고 어떻게 금액적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총학생회에서도 충분한 제휴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의원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부동에 있는 제주스 카페라는 곳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사이즈 업이나 10% 할인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총학생회와 차이점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대의원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총학생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제휴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끝났습니다.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의원의 역할을 상기하기 위해서 참여가 많은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워크숍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의원은 1학기와 2학기 선거를 통해서 다르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2학기에 가게 된다면 1학기에 대의원의 역할의 상기와 자치기구에 대한 소속감을 어떻게 느끼게 하실 예정인지 또 대의원들의 노고에 어떻게 보답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농촌 봉사 활동을 기획한 이유는 본인의 시간을 쓴다는 점, 남을 돕는 해계인 봉사활동에서 과연 복지의 취지에 맞는가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누구든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에는 2학기 중반에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학기에 그리고 2학기에 선발되는 대의원이 다르다는 거 저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한 방안은 1학기에도 진행을 하여서 1학기의 결과를 가지고 2학기에도 대의원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적극적인 행사 참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먼저 실행을 한 뒤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몇 분들이 총 참여하시는지를 결과를 가지고 2학기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사로 비단 농활뿐만이 아니라 후에 워크숍에서도 어떻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대의원들이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을 더 풍부히 하여 2학기 행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의원 복지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상품 수여가 있다면 상품은 어떤 기준으로 수여가 되는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의 개념, 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업무와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나 또 실제로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평성을 위해서 참여한 분들을 랜덤으로 돌리거나 또 인스타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굿즈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굿즈 제작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디자인은 누가 하는지, 예상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떠한 항목으로 굿즈 제작을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항목이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 어떤 품목을 제작을 해서 대의원님들께 판매를 할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지와 볼펜 등과 같은 굿즈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은 사업비는 저희가 한 학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사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배지와 볼펜과 같은 굿즈가 아니더라도 대의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굿즈를 제작할 수 있도록 대의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오름총 대의원의 정 후보자 오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에 대한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예산안을 짜보셨는지 이에 대해 여쭙습니다. 현재 다른 단과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한 경우에 인당 35,000원씩 비용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밤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행사 진행 또는 상품 수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MT 진행 시 걷는 비용인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요 조사에서 이러한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상품은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공개하여 그 추가적인 상품을 보고 내가 이 비용을 내고도 대의원 친목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겠다라고 실질적인 의사를 밝히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가시고 2학기에는 워크숍을 가시고 1학기 때는 농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의 예산과 또 농아에서 3만 5천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대와 버스비를 학생처에서 일부 지원하신다고 하셔도 저희 한 학기 사업비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대의원분들께 참가비를 거두실 예정이신지 여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들어가는 비용에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업비를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님들께 미리 공지를 드리고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대의원님들께 거둔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학기에는 농아를 진행하고 2학기에 워크숍만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1학기에도 농아를 진행하고 밤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형태로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이며 이는 1학기, 2학기 모두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오름총 대의원의 정 후보자 오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에 대한 수요 조사가 저해하고 나면 참여율이 저조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일단 저희 대의원의 구성 인원은 최소 220명입니다. 현재 22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220명 정도 중에 20명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대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려는 학우분들이라면 본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행사를 열고자 하는 시도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아가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은 대의원분들이 총 대의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높으면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닌 대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을 때 어떠한 가격선까지 지불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는 수요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가격대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짜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호 2번 오민서 오나연 후보자님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호 1번 이정우 강민재 후보자분께서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24학년도 총대의원의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미래 계획 및 어떠한 분위기를 가져갈 것인지 기조연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2번 오민서 오나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총대의원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의 정후보자 오민서입니다. 저희는 2022학년도 학과 학생의 임원으로 2023학년도 총대의원의 임원으로 지내오면서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학생회비와 학회비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국과 사무국에서 투명한 단국대학교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2024학년도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단국대학교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총대의원회는 학우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대의원회의 일반적인 소통에 의해 감사와 행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학우 여러분의 불편함을 정기 일정표 공개, 오픈 채팅방 개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함으로써 학우 여러분과 함께 단국대학교를 옳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저희의 동행자가 되어 2024학년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호 1번 이정우 강민재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연합총대위원회 부의장 후보 강민재입니다. 2024학년도 총대위원회 방향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연합총대위원회는 소통하며 열린 총대위원회로 2024학년도 한 해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국대학교 학우의 입장에서 학생회장님, 상임회장님, 대의원님들을 찾아뵈며 총대위원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감사와 선거의 진행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총대위원회의 주된 임무인 감사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대위원회에 부족했던 점들을 받아들이고 보완해 나가며 무조건적으로 무거, 엄중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학과 단과대 학생회,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학우분들과의 소통해 나가며 화합하는 총대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내어 학우분들 간의 벽을 허물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생각하는 총대위원회의 방향성을 부드러울 연, 화합할 화자를 써서 연화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기호 1번 연화총대위원회는 부드러움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는 총대위원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 청렴한 단국대학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높은 공약 이행도와 정직하고 투명한 일처리로 대의원님들의 한 표가 의미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조연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반론 및 재반론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화총대의원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투명한 단국대를 만들어가겠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일방적 행사 진행 또는 일방적 감사 결과 공유에 아쉬움을 느꼈고 이에 일정 공유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 결과 공유는 한 단과대 또는 한 과에서 제출하신 그런 감사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학우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소통 말고 다른 소통 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일정 공유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정 공유가 과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 이번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공개를 통해 일방적인 소통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번 우수 감사 기획 사업 또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많은 학우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정기 일정표를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고요. 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오픈 채팅방 개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끝입니다. 연합총대위원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국대학교 모든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고 총 대의원회 구성원 10명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칼독이 올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총학생회가 아닌 총대의원회입니다. 저희의 업무는 감사, 선거, 대의원 총리입니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감사와 선거 관련된 질문이 주로 들어올 예정이며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질문이 적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질문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현재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적다고 생각을 했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우분들 또한 저희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학우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대의원회 내부에서 사무실 지킴이 시간을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임원들을 말하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임원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국, 기획국, 홍보국,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총대의원회는 감사국과 의장단은 다른 부서에 비해 감사에 대한 성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지만 홍보국, 사무국의 경우에는 사실 감사서를 매일 보는 감사국보다 감사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중에 사무실 지킴이를 하는 중에 질문이 오면 사무실 지킴이를 하는 인원이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인스타그램 DM으로 홍보국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학생의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독단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경우는 없었고요. 홍보국과 기획국이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건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선거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홍보와 기획이 감사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답변을 할 경우는 없고 만약에 이정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홍보와 기획국에서 감사서를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과 감사국이 감사서를 보는 횟수에 비해서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대해서 모를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쭙기 위해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네,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답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에 질문하겠습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소통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 정확히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소통과 관련해서 이미 공약사항에 내걸었는데요. 첫 번째 공약을 보시면 첫 번째 감사대책 부분에서 감사대책 개편 전 단과대를 대표함과 동시에 학우분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상임의장단과 함께 감사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본 결과를 총대의원회 회의 내부에서 이야기한 다음 결과를 학관수 때 감사대책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총대의원회에서 확관수 전에 세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총대의원회 내부 10인이서만 이야기를 한 뒤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관수에서 공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우분들과 더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상임회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과대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과대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예외사항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예외사항이 세칙
관련해서 감사서를 작성할 때 필요할 부분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감사세칙을 업로드할 때 부록 개념으로 추가로 업로드하여 총무님들이 감사서를 작성할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세치 개편 전에 회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상임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단과대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상임의장이 없는 단과대에 대해서는 총대의원회가 책임질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과대에서 상임의장이 나오지 않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새로 마련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지 상임의장님이 없는 단과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의장이 없는 단과대에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상임의장이 없는 단과대라면 그 단과대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할 텐데 그렇다면 그 단과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실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상임의장이 없는 단과대의 경우에는 총무님들의 이야기를 모은 다음에 저희가 상임의장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학과별로 총무님들이 추가되었으면 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오민서 오나연 후보자님 혹시 추가 질문 있을까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총대의원의 주제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방청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1번 영아 총대의원의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2번에 총대의원의 적격심사 기준 개편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개편 추진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고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학생 자치 기구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어째서 추가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오픈 기구이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에 상임위장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저희끼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에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명시해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왜 학생자치기구장을 적격심사 기준에 추가를 하려고 하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장 역시 단과대의 장으로서 학생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사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총대의원의 입후보자 적격심사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총대의원의 더욱 열린 소통의 길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언급하신 부분은 총대의원의 입후보자의 방향성과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적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의장단과 충분한 회의를 한 후에 과반수 이상 결정이 나면 그때 저희가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후보자님들 모두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세칙이 이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두 후보자님들께서 감사 세칙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에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세칙을 변경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행사 후 회식 참여 인원 기준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학생의 임원 제외 학우의 인원수가 행사 후 회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원수 1.5배 이상이 되어야 사업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세칙이 있습니다. 이는 학과 인원이 적은 학과에는 조금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1.5배보다 조금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끝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화총대위원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오출금 시 24시간 이내에 결제 취소, 해당 월 감사의 결제 취소 영수증과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밑에 부분에 사유와 별개로 오출금 3회 적발 시 경고 처리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사유와 별개로 라는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회에서 2회로 줄임으로써 3회를 유지하고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출금 시 24시간 이내 결제 취소 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사실 24시간이라는 것이 애매한 게 그 다음날 행사 진행을 하다가 12시가 넘어가서 24시간이 지났는데 실예로 행사 회식을 갔다가 정전이 돼서 결제를 못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사장님과 결제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 등 굉장히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총무님들 그리고 상임회장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24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치료학과 1학번 백상아입니다. 두 후보분들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서 제출이 종이에 프린트한 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회비로 사용되고 있어 학과 학생회로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현행 감사 제출에 대한 변경 혹은 개선 사항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감사 업무는 보통 대의원보다는 학과 학생회 총무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대의원이 아닌 총무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기호 1번 연화총대의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서를 종이로 받는 이유는 PDF로 받을 시에 종이로는 이제 글씨로 적다 보니 변경이 어렵지만 PDF는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등의 감사서를 위조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배제하고자 종이로 받는 것임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또한 총무에 대한 복지사항은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이름이 총대의원회인 만큼 대의원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 주제 토론에서도 1번 주제로 대의원 복지 관련을 이야기했듯이 저희는 총학생회가 아닌 대의원을 대표하는 총대의원이기 때문에 총무님들을 위한 공약 관련 사항을 내걸긴 어려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공약 세 번째를 보면 세칙 발표 이후 추가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감사 세칙을 서면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분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설명을 해드리는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감사 세칙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감사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 본 세미나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대의원님들을 대표하는 기구다 보니 총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총대의원의 입장에서 총무님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PDF는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로 받고 있습니다. 또 총무 관련 복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총대의원회로 대의원은 학생회 견제 기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생회만의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저희는 저희의 공약 사항에 있는 학생회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기획 감사 사업을 통해 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회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회 복지와 관련된 공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과 1학번 송지우입니다. 각 후보자님들께 질문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세칙 관련하여 상임위장단과 세칙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장단이 올해 상임위장단인지 내년 상임위장단인지 궁금하고 내년 상임위장단이라면 실무에 참여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실 텐데 조율되는 방안이 실제 세칙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3학년도에 2024학년도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2회 진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에는 현 상임회장단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여 1년 동안 상임회장단이 겪었던 그런 불편함을 듣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4학년도에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상임회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사실 상임회장님들이라고 해서 총무에 관한 경험이 아예 없거나 감사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서와 가깝고 친숙하신 분들이 상임회장단에 입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여서 두 번째 회의에서는 2024학년도에 상임회장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총대의원회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혹은 총대의원회 바라는 바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절충안을 내고 본 회의의 결과물을 총대의원회가 확대 간부 수련회에서 감사세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감사세칙을 바꿀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에 소통함 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소통함 개설을 통해서 세칙 관련해서 불편 사항이 접수된다면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수립하여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세칙을 변경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상병리학과 20학번 문현빈입니다. 기호 1번 연하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봉사 워크숍 참여 인원을 220명 중에 최소 인원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여하는 학우만 하고 안 하는 학우들은 계속 안 하게 되면 소통과 단합의 취지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대의원 복지를 위해 만드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류의 복지를 원치 않는 대의원이 있다면 어떠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가 대의원 복지 사업에서 먼저 농촌 봉사 활동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와 같이 농촌 봉사 활동이 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워지기 쉬운 그런 방법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촌 봉사 활동과 워크숍을 결합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학우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교의 생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수요조사를 처음 시작으로 그분 몇 분 진행할 것인지를 여쭙고자 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 마음의 소리라는 코너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의원님들의 직접적인 복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워크숍을 통해서 대의원님들이 저희 총 대의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실질적인 복지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대의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가 조금 더 총 대의원에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그런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식품공학과 1학번 추영은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에 대해 총대위원회 적격심사 기준을 각 단과대 상임위장단과 협의 후 개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상임위장단과 총대위원회의 의견이 대립되어 공약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총대위원회 의장, 부의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여쭙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 자리가 상임회장님들의 의견을 합불제로 듣겠다,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회장과 충분한 이야기를 한 후에 감사대책 개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불제가 아니다 보니 상임회장님들이 제시하셨던 의견을 모두 듣지 않는다거나 저희의 의견을 모두 굳세게 주장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식품공학과 1학번 옥승빈입니다. 기호 2번 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총대의원회라는 기구는 선거 및 감사 등을 진행하는 기구로 알고 있으며 그 예산의 대부분은 총학생회 입후보자 120만 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50만 원, 상임회장 30만 원 등의 입후보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 등에서 굿즈 사업을 진행하는데 굳이 총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복지 명목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이 맞는지와 굿즈를 배부시 무료로 제공할 것인지 비용을 받고 판매할 것인지와 그것이 기호 2번 총대의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선거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거기금은 선거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홍보 책자나 포스터, 현수막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 선거기금을 통해서 굿즈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 예정입니다. 대부분은 대의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1년치 사업비를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 대답 끝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몽골학과 2학번 김민준입니다. 양쪽 후보자님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후보자님들 모두 총대위원회 임원 공개 채용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학우분들이 공개 채용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오름 총대의원에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임원 공개 채용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단 임원 구성을 받을 때
단체 학과의 학과 톡방을 이용해서 모두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임원 구성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의 임기가 시작되면은 임원 구성 관련된 조직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채용됐다는 것을 학우분들께 어떻게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드릴 건지 여쭙는 겁니다. 연화 총대위원회 질문 받겠습니다. 총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공개 채용은 언제 진행될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시기는 12월 정도에 총대위원회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을 이용하여 채용 공고에 관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1차는 서류 면접을 진행하며 2차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의장단이 직접 볼 예정이며 면접자들의 동의하에 면접 영상을 찍고 해당 영상과 면접 채점 기준을 당국대 학우분들이 면접 영상 열람 요청 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개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함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면접자들 중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쩔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면접을 볼 기회는 똑같이 제공하겠으나 면접 참여자 중 면접 영상을 찍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면접 영상을 동의하지 않는 면접자들에게는 해당 영상에 대한 열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름 총대위원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면접 내용을 요약하고 면접 기준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학과 20학번 최유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화 총대위원회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번 공약 선거 홍보 다양화 부분에서 대면 홍보와 비대면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 홍보 방식과 해당 공약이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뚜렷하게 높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였는데 다양화라고 명시하신 것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 다양화를 진행하여 관심도를 어떻게 높이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호 1번 연화총대위원회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 홍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 SNS에 어떠한 이벤트가 진행되는지를 업로드하고 스토리를 각 총대위원회 임원들이 공유를 하여 지인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공유를 해왔습니다. 또한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각자 단톡방에 공유를 하여서 학우분들이 알 수 있게 하였고요. 저희는 이 공유하는 방법을 비대면 홍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대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예시로 SNS 활용과 선거 기간 홍보막을 현수막을 걸 예정입니다. 현수막을 아까 저희가 이번에 경선 후보들이 많은 그런 현수막을 보셨다시피 사람들이 지나가는 왕래가 많은 곳에 걸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선거가 지금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화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름 총대위원회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선거 공약 중에 2-1번 공정한 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공정한 선거 공약에서 엄중한 적격 심사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식을 가지고 현재까지 기준과 방식에서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기호 2번 오름 총대위원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적격 심사 기준을 여쭤보셨는데 현재 저희 단국대학교 세칙에 따른 적격 기준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또 그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아직 당선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점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양한 학우분들이 총대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기구에 지원하실 수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적격 심사 기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끝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